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오늘도 약 600여 명의 청중들이 자리를 이렇게 꽉 메워주셨는데 평일 저녁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강연을 보러 오신 이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아마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강연 백도시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잊고 있었던 내 인생의 열정과 내 인생의 감동을 꼭 오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오늘 방청객 가운데서 저희가 무작위로 100분을 또 저희가 뽑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각각의 그 강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갖고 계신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을 빛내주실 손승일 밴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손승일 밴드입니다. 자, 그러면 강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의 희망을 찾은 두부회사 CEO 김동남.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입에 댄 술은 20대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걸 깡구대로 그냥 다 마셔버리고 물 마시듯이 그냥 다 마셔버리고 픽 쓰러졌는데 여기 내가 왜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또 엉금엉금 기어 나와갖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아내와의 이혼, 의욕도 희망도 없는 노숙자로까지 전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술병을 놓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다가온 죽음의 문턱. 내가 이대로 쓰러져 그냥 죽을 것인가, 사회에서 정상인으로서 나가볼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시작한 두부 공장. 그는 마침내 소중한 희망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두부회사 CEO로 성공한 김동남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화면 속에 주인공이 바로 뛰어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모자만 지금 벗으셨는데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이세요? 예, 제가 두부를 만들 때 네. 입고 하는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도 하얀색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근데 오늘 그러면은 이 작업복을 입고 무슨 얘기를 오늘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뭐 나쁜 습관이나 네.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그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자신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입니다. 하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속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남입니다. 저는 작은 두부공장의 사장입니다. 월 2만 5천 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4,500만 원의 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5억 5천만 원 정도로 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사업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9년 전만 해도 저는 공원에서 술 마시고 쓰러져 자는 노숙자 생활을 했던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알코올 중독자인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나쁜 습관, 어떤 유혹, 그 다음에 절망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좀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 고향은 충북 충주입니다. 6남매 중 막내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방건달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7살이 되던 해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도망을 칩니다. 나도 뭐 가수가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취업한 곳이 3.1빌딩 옆에 있는 음악다실이었는데 커피잔을 닦으면서
또 내 나이 또래 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저는 점점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죠. 서울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저는 3년 만에 충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군대를 가고 대학 생활을 하고 이러는 나이에 저는 그 백수 건달 친구들과 모여서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삼천교육대에서 저는 1년이라는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세상을 더 원망하고 더 한탄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아, 이놈 장가를 보내면 좀 괜찮아지겠지 해서 너 애인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하면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자식은 먹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포장마차였습니다.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포장마차는 지약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건 그냥 눈 딱 뜨면은 술병이 보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마시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술잔이 반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한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기도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3개월을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기도원 생활을 3개월 하고 나오니까 식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냥 어디로 떠나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이사를 갔고 처도 없어지고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되니까 니들이 나를 버렸구나. 원망만 하면서 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간 것이 희망원이라는 불황아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원이라는 불황아 수용시설에서 1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술 먹고 20대를 이렇게 남들한테 피눈물 나게 고생만을 시켜주면서 살았구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은 다시는 술 안 먹고 마누라 찾아서 마누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빌겠다. 그래서 저는 희망원에서 나오자마자 마누라를 찾아가서 저는 다시는 술 안 먹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것이 30대입니다. 정말로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9년 동안을 살아왔는데요. 2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사글세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6개월 만에 400만 원짜리 전세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400만 원짜리 6개월 만에 전세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술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야, 우리 1년이나 2년 뒤에는 방 2칸짜리 1200만 원짜리 전세방으로 옮겨보자 하고 열심히 적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1200만 원짜리, 또 1년 뒤에는 2000만 원짜리, 그리고 2년 뒤에는 29평짜리 아파트까지 사게 됩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은 즐거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내가 못 살았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없이 살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밖에 못 사나?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같은데도 참 잘 산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IMF가 터집니다. IMF가 터지면서 실업자들이 막 대량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저는 술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야, 세상 참 더러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9년이라는 세월을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술을 한 잔 입에 대도 얼마든지 내가 기분 나쁘면 술 한 잔 마실 수도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술을 몇 잔을 마시고
쓰러져서 잤는데 새벽에 내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슈퍼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슈퍼에 가서 맥주병과 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직장을 가는데도 가방에다 술 사갖고 넣어갖고 직장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니 직장에서 쫓겨났죠? 밤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술 먹는 타령하고 쓰러져 아무 데서나 자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이 됐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가방 하나만을 들고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공원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자고 이러다가 저는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노숙인 쉼터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시설장님이 그거 좀 멀쩡한데 왜 술 먹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콩으로 만드는 두부자활사업단이 있다. 당신 거기 가서 일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싫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품만 팔으면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며칠간 술을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얽매여서 일을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싫다고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두부자활사업단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한 달 일하니까 한 49만 원인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야, 술값 생겼다. 좋다. 술 마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갖고도 1년 동안 5번이나 술을 먹고 쓰러지고 그런 생활이 1년 동안 번복이 된 것이죠. 저는 5번째 쓰러졌을 때 시설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이제 도저히 당신 못 봐주겠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었는데 술만 먹으면 쓰러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이제 봐줄 수가 없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너 이대로 그냥 술 먹다가 길거리에 가 쓰러져 죽을래? 아니면 그러다가 다시 불황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할래? 그때 문득 저는 술 먹고 쓰러져 길바닥에 죽는 것보다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시설장님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한 게 많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내 다시는 술 안 먹고 이 두부자활사업단을 사회적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모델이 되어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내가 변신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부 만드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시장 통해서 집에서 만들어 갖고 파는 두부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부 사실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콩 불리는 것부터 자세하게 알려주는 걸 저는 기계에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가면서 두부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을 공정법을 계속 수없이 반복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부의 생리를 요럴 땐 요렇게 만들어야지 두부가 잘 나오고 저럴 땐 저렇게 만들어야지 두부가 잘 나온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는 짜로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활 공동체로 출범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술을 끊은 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딱 만 9년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20대 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끊었을 때도 9년입니다. 9년 때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잔 술에 입에 댔다가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9년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왜 때로는 술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느 술자석에 저는 술자석 아무데나 막 가거든요.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은 그럼 막 술을 따라 줍니다. 왜 술 잘 먹게 생긴 놈이 왜 술 안 먹으려고 그러냐면서 막 줍니다.
술 안 마십니다. 음료수 달라고 음료수 마십니다. 그리고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술을 안 마시느냐, 왜 참느냐, 그것은 저에게 더 큰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또 유혹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그러다가 자활을 하겠다고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면서 재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외치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뵙기에는요. 네. 정말 건강해 보이시고 워낙 체격이 또 좋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오랫동안 술하고 싸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술 한 잔을 다시 마시면은 그게 다시 또 되풀이 되나요, 혹시? 술은 알코올 진행성이다. 야. 그렇기 때문에 한 잔만 입에 대면은 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네. 술의 유혹이 다시 불러들인다 아. 하는 걸 내 몸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네.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뭐 술을 끊은 지 3년 됐다. 3년 축하됐으니까 축하하는 축하주를 마시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네요. 큰일 또 나죠.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아마 알코올 때문에 참 그 주변 사람들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본인도 많이 보시고 용기를 많이 얻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듣고 느끼셨는지 우리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강연. 자, 공감을 하신 분 버튼 눌러주세요. 자, 김동남 씨의 자신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주제였었는데요. 자, 공감 온도 몇 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가 과연 90도!